반갑습니다. 민복기입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제가 퇴직 시점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퇴직 시점의 소득의 변수에 따라서 대체할 수 있는 실업급여, 일어난 지출부담, 국민건강보험이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계속가입 신청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기금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거 있지만 현명한 분들은 이렇게 시장에 대응합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감정 상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자기에게 혜택을 더 높일 수 있는 측면으로 대응하더라라는 거죠. 국민연금은 우리 배우자하고 본인과하고 다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국민연금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내다보면서 인출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이 요구되는 공적 연금이다라는 거예요. 이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동일인이 똑같은 납입을 해서 똑같은 기간 동안 유지하면 똑같은 적립금이 만들어지잖아요. 동일한 적립금액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의 기간 동안 어떤 시점의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인출하는 연금 금액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연금을 인출할 거냐 먼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69년생이다. 그러면 65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겠죠. 제도에 의해서 우리는 5년 전부터 인출을 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인출에 있어서 한 5년이라는 시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이 모든 게 다 5년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우리가 인출을 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빨리 땡겨서 받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6%씩 할인율을 적용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5년을 땡겨 받으면 100% 기준 대비 70%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76%, 82%, 88%, 93%, 100%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반면에 나는 빨리 받는 게 아니라 굳이 내 나이가 됐는데 연금을 받지 않아도 정상적인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최대 1인당 5년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기할 수가 있겠죠. 나는 한 150만 원 정도를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은 내가 당장 65세부터 받고 50만 원은 3년간 연장했다가 받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과 기간을 개인의 선택으로 조율해서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출에 대한 방법과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5년을 먼저 받는 사람과 5년을 연기해서 받는 사람, 이 10년간에 대한 인출에 대한 선택이 똑같은 대상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따져보고 선택하자. 그냥 기다렸다가 주면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략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제 나이에 받아야 되는데 다 금액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감액도 최장 5년간 적용합니다. 왜 감액을 하느냐? 개인의 소득 능력 여하에 따라서 감액이 되기도 합니다. 그 유형은 뭐냐면 소득의 유형은 첫 번째 근로소득, 그 다음에 임대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요 세 가지의 소득이 규모적인 측면에서 국민연금 A값은 매년마다 바뀌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244만 원 정도 됩니다. 요 금액을 초과하는 대상자라면 초과하는 구간에 따라서 정해진 감액 금액이 적용돼서 전체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액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내 나이가 됐는데 정상적인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액된 금액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 소득 능력은 유형과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유형에 포함되는 소득은 딱 세 가지다.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이다. 예를 들어서 다른 연금소득, 퇴직금을 연금받는 사람들 또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들 400만 원, 500만 원씩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감액 대상이 아니다. 왜? 규모는 요것을 넘어가지만 유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예를 들어서 임대소득이 있다.
200만 원이 있다. 임대소득 있으니까 감액되겠네? 안 된다. 왜? 기준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는 이게 국민연금에서 중요한 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는 개념적 정의입니다. 이 개념적 정의가 어디에도 적용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조기 노령연금 수급 가능 여부에도 적용이 됩니다. 즉 조기 노령연금은 신청한다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만 신청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된다? 기준이 똑같습니다. 즉 근로임대 사업소득이 이 금액 이하에 이르러야만 한다라는 거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금소득이랄까 또는 금융소득이 이 금액 이상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왜? 이 유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유형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금액 이하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연금 인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인출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득 능력이 있는 유형에 해당이 되고 규모도 돼. 그러면 감액될 바에야 연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아까 조기 수령할 때는 6% 할인율을 적용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받지 않고 연기를 한다면 반대로 매년마다 연 7.2%의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증액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감액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연기를 해서 증액을 꾀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혜택을 꾀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조기 수령하는 것, 그 다음에 연기하는 것, 그 다음에 감액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국민연금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면 똑같이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 동일인이다 하더라도 인출하는 연금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 유념하시면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